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뉴스와 소식, 재료들이 시장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담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반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투자 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드리곤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 뉴스나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 오히려 귀마개를 가지고 귀를 꼭 막고, 소음을 차단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자, 이러한 개념, 아마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주린이 투자자분들은 이게 무슨 얘긴가, 정보를 수시로 받아야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소음이 가득한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매일같이 시시각각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만 보더라도 당장에 아침 10시가 되면 코로나 일간 확진자 추이 나오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여러 메신저들, 증시 관련한 게시판들에서 오늘은 일간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이뿐만 아니고 밤사이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 부진하게 나왔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해서 혼란스럽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한 뉴스들 계속 쏟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긍정론, 부정론 등등이 있고, 그리고 언론사들의 뉴스를 쭉 보게 되면 언제나 지금 정부든 전 정부든 반대쪽 포지션에 있는 언론사들은 나라 망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 항상 쏟아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자, 그 모든 뉴스들 장중에 모두 듣고 모두 확인하고 그것을 내 가슴속으로 읽게 되면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자, 이게 6시간 반 아닙니까? 6시간 30분. 자, 이 긴 시간 동안 이 뉴스들, 재료들 다 떠올리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 제정신인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소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다, 중요한 재료다, 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뉴스 자체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 시점에 그 심각했던 그 느낌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 혹시 솔레이마니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솔레이마니 피살 사태, 올해 초 벽두부터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은 답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그때 당시 중동이 불안해져서 자,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쏟아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당시 그 뉴스, 그 느낌 기억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나는 사실 이렇게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뉴스나 재료들을 접하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매매를 했네. 이러한 영향력 있는 뉴스나 재료들,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게 됩니다. 마치 올해 초 솔레이마니 사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책이나 과거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하는 것은 아실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투자자들의 심리나 느낌까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놓고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은, 와, 저 먼 옛날 뉴스들, 느낌, 안 떠오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199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1990년 깡통계좌 사태 당시, 자,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있었구나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그 시절에 1990년 10월 10일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 후 도시가 있는 동네들은 한 집 걸러 한 집씩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한 가구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좀 약간 과장은 섞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기억하는 분들 거의 없죠. 그리고 97년, 98년 IMF 사태 때 증시 폭락한 것은 뭐 과거 자료를 통해서 알지만 그때 당시 느낌까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분,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뭐 거의 한 4반세기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느낌 기억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 그 느낌, 그 당시 상황 떠올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때만 해도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멸망하겠네 라는 분위기였지만 떠올리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 엄청난 경험을 하고 각오를 했었고, 그 당시 그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그 당시 느낌까지 완벽하게 떠올리진 못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는 것이죠. 자, 2001년 9.11 사태, 2004년 차이나 쇼크,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위기 때 마찬가지죠. 사람들 모두 그때 당시 시장에 악재들이 가득했고, 뭐 분명 뉴스를 통해서 또는 책 속에서 기억을 되짚어봐서 알 수는 있지만 그때 그 느낌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2020년 3월의 코로나 사태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는 잊혀져가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들 지금 와서 사람들이 되짚어 보게 되면은 좀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때 조금 버티고 조금 존버하고 용감하게 추가 투자했으면 기회 잡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시점의 시장 노이즈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노이즈를 이런 기마개를 꽉 막고 이겨내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자, 그 시장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우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초에 3월 코로나 쇼크 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시장 소음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증권계좌를 열어봤어요. 1년에 한 번만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주식계좌 열어서 종목 교체하고, 또 1년 동안은 주식계좌 아예 안 보고 자기 할 일 합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뭐 시끄럽게 뭔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냥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연히 3월에 코로나 쇼크 뉴스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와, 오랜 기간 원칙을 지켜왔던 지인까지 시장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니까 패닉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했던 조언은, 증시 소음 하나하나 다 들으면 오히려 모든 것을 놓치고 만다. 이런 귀마개 들고 뉴스에서 귀 막고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음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투자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묵묵히 그냥 그 투자 원칙을 지켜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나 재료를 보고 신속하게 매매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저 매매 회전율 증가와 거래대금,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증가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잘못된 헛수익만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팔고 났는데 팔고 나니 올라갔고, 시장이 흥분해서 사고 났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조정받고, 조정받길래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 팔았더니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악순환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원칙 정립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말미에 그 주식 이론과 전략에 관한 재생 목록 링크 화면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원칙들 있을 텐데, 그 원칙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투자 전략이란 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모멘텀 전략으로 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치 투자 전략으로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자산 배분 전략으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제 머리 위에 카드가 있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해결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